안녕하세요. 저는 민경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을 할 텐데요. 좀 많이 늦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좀 어떤 오늘 저녁에 대한 어떤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날 수도 있는데, 먼저 저는 화두를 이렇게 좀 던지고 싶어요. 뭐냐면 돈 벌기 쉬운가? 모바일 비즈니스로 돈을 벌기 쉬운가? 어려운가? 옛날에 SBS에서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했을 때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때도 제가 그 드라마 했을 때 그때 제가 일하고 있었던 애드센스 파트너분들한테 애드센스로 돈 벌기 쉬우냐라고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웹페이지에 광고 유닛을 붙여서 그게 바로 수익으로 나오는, 그래서 뭔가 붙이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처럼 뭐 어떤 블로거인데 한 달에 뭐 1억을 벌었다는 둥, 자기가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똑같이 다들 모바일이 잘 된다고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왓츠앱처럼 거의 20조에 가까운 돈을 50명이서 번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 모바일 쪽으로 대부분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돈 벌기 쉽냐라는 거죠. 근데 저희 팀에서 일을 여태까지 해본 바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대신에 좋은 소식은 잘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나오기 시작했고, 그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크기를 한번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뭔가 해야 될 것, 액션 아이템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진부한 슬라이드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저희 안드로이드가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성장이라고 함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3,700만 명 가까이가 스마트폰을 이미 구입을 했고, 그 중에 이제 93%인가 94%인가 그 뉴스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그 수치가 나올 텐데요. 대부분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 대만이라든지 뭐 타일랜드라든지, 저희들이 그냥 그래프를 봤을 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봤을 때 안드로이드가 정말 빨리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의 파트너분,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 자체도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페이먼트를 지원하는 나라들을 표시한 거예요. 보시면은 뭐 미국, 미주의 브라질도 이렇게 있고, 남아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타일랜드, 호주, 일본, 한국 이렇게 쭉 있고, 한국에는 제가 보니까 노란색 점을 이렇게 좀 찍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좀 전에도 이제 뭐 타일랜드 늘어납니다, 대만 늘어납니다, 뭐 어디 늘어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가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은 디벨로퍼분들께서 크게 생각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같이 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몇을 제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이랑 또 여러분들에게 글로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글로벌을 받아들이시면 좋겠는지,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글로벌이 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 오른쪽 스크린샷을 어저께 뜬 건데요. 왼쪽은 미국의 플레이스토어입니다. 오른쪽은 일본의 플레이스토어. 일본 거는 다행히 이제 저희 팀메이트가 이렇게 스크린샷을 폰을 떠줬고요. 이거는 저희가 회사에서 이제 내부 툴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미국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을 저렇게 띄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역시 프랑스의 플레이스토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독일의 플레이스토어. 이거 전부 다 어저께 같은 시간에 스크린샷을 뜬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제가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를 쳐놨잖아요. 그 빨간색 쳐놓은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중소개발사 그 바이닐랩에 그 라디오 해머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을 저희가 지금 며칠 전부터 글로벌 피처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히트가 된 그 비즈니스 모델이 그 프리미엄이 아니고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좀 더 훨씬 더 크게 폭발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프리미엄보다는 조금 덜하지만은 그래도 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또 그게 저희들이 계속 한국 피처링하고 일본 피처링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글로벌 마켓으로 전부 다 피처링을 해서 지금 이 라디오 해머라는 그 게임 자체는 다운로드를 퍼센티지로 봤을 때 물론 한국도 40%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본도 30% 정도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아마 이제 쭉 올라갈 예정입니다. 왜냐면 미국하고 글로벌로 피처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글로벌은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또 개발한 그 컨텐츠가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모든 안드로이드 사용자하고 만나는 것, 그거를 저희들이 글로벌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그 노란 점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카카오 게임을 봤을 때 카카오 게임이 커버리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기예요. 근데 나머지는 너무나 큰 시장들이 밖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재밌고 저도 지금 그 던전왕 다 함께 던전왕을 시작을 해서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 글로벌 팀하고는 같이 즐길 수 없다는 것 그거에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조금 재미있는 또 가능성 있는 어떤 앱이라든지 게임이 나왔을 때는 저희 팀하고 같이 공유해서 같이 재밌게 게임도 하고 또 거기에서의 그 가능성이 저희들이 같이 동의가 된다면 그걸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따로 마케팅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글로벌로 피처링을 해서 커다란 성공의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뉴스로 이미 말씀을 들으셨어요. 뭐 플래피 버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5천만 다운로드가 됐다더라. 그래서 뭐 그 은흥 하이엔 동인가 뭐 그 베트남 개발자는 자고 일어났더니 뭐 애드맙 수익이 엄청나게 됐더라. 사실 그게 내 얘기로 다가오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직 그 모르시는 사이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성공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나의 시장 자체가 이렇게 글로벌로 넓혀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오늘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성공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하고 같이 일한 회사들 몇 개 저희가 아이콘을 가져왔는데 뭐 보시다시피 큰 회사도 있고 작은 중소개발사도 있습니다. 뭐 사이메라나 버즈런처 같은 뭐 대기업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도 있고요.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골프스타, 뭐 컴퓨터스 큰 회사죠. 그 다음에 그 리볼트2 이거는 이제 그 중소개발사가 있어요. 위고 인터랙티브라는 굉장히 훌륭한 개발사가 있는데 그 팀하고 저희 팀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이거 역시 이제 에이펙과 글로벌 피처링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바이닐랩, 그 다음에 뭐 바운스볼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1인 개발자부터 대기업까지 저희들이 그 가능성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 앱을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외 전 세계의 플레이스토어의 그 사용자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만남의 기회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저희들이 뭐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이런 사례를 좀 더 많이 발굴하고 싶은데 그 발굴하는 그 사례가 여기에서 이 모임에서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앞에 회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글로벌로 피처링이 됐느냐, 저렇게 많이 가능성을 이제 시장을 그렇게 넓혀가고 있느냐라고 마음속으로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굉장히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역할과 저희의 역할이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좀 나눠져 있어요. 좋은 컨텐츠를 만드시는 거는 개발자분들의 몫이고 그거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유저들한테 전달하기에는 저희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앞단에는 주로 개발자분들의 몫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단에는 저희와 같이 코워크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에 회사 중에 어떤 모 회사는 처음에 사실은 앱 서비스를 런칭하기 한 70%에서 80% 정도 완성이 됐을 때 먼저 저희한테 이 앱 소개서하고 스크린샷 같은 것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니까 아직 개발 중이지만은 그 APK를 저희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UI에 대한 어떤 피드백, UX, UI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으셨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앱이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해외 사용자, 해외 마켓은 예를 들면 뭐 일본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 또 베트남, 뭐 대만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피드백을 드려서 그런 것들이 개발 단계부터 좀 반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시장의 특성상 우리나라는 그 태블릿이 크지 않기 때문에 폰만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저희들이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처럼 태블릿이 활성화된 시장에 저희들이 잘 피처링할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 자체를 좀 더 확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스토어 내 마케팅 또 뒤에 나오지만은 네, 이거는 이제 스토어 내 마케팅이고요. 이게 아까 제가 스크린샷으로 공유했듯이 PC에서의 플레이스토어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그 폰과 태블릿에 있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피처링을 해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앱이나 게임이 전 세계로 노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노출되는 형태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플레이픽스를 통해서 노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마케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은 아니고요. 해외에서 먼저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피처링하는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신기한 앱 같은 거는 저희의 구글 플레이의 뭐 여러 소셜 미디어의 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출을 해서 다운로드를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앱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컨텐츠가 있는데 이것들을 뭐 저희한테도 뭐 피드백을 받으시면 좋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에 좀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통합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처음에 어떤 유저가 여러분의 앱을 사용을 했을 때 1분이 중요합니다. 딱 1분. 다운로드 클릭부터 해서 다운로드 설치되고 그 다음에 처음 사용해보는 그 1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1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거는 참 아이폰 그 애플 쪽에서 굉장히 잘하는 건데요. 누가 사용하더라도 누가 어떤 앱을 처음 써보더라도 그 1분 동안 이리저리 내비게이션도 해보고 눌러보고 안 되면 홈 버튼 다시 누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점점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국이라든지 글로벌에서 굉장히 유명한 앱들은 정말로 충실한 뭔가의 규칙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들은 애플리케이션에 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좀 게임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탭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탭 기능. 유저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자기가 이 앱에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내비게이트 하는가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하는 방법을 본인은 탭을 누르는 거로 일단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뭔가 혁신적인 내비게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딱 주었을 때 물론 혁신적이겠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혁신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유저한테 혁신적인 거는 어떤 내비게이트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그 앱이 주는 뭔가 가치일 텐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정말로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충돌이 나서 유저 입장에서는 어렵다.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해서 1분 이내에 삭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내비게이션 드로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내비게이션 옆에서 이제 지금 현재 화면에서 뭐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어떤 메뉴로 갔을 때 그때 사용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 바가 됐을 때 이제 위에 액션 바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근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 두 개 다 구현을 해 놓으셨는데 내비게이션 바가 액션 바를 가려서 그 피처링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스처.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조카도 어떤 앱을 키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다음으로 잘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게임 쪽 얘기도 같이 있는데요. 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종료를 할 때 저희가 백 버튼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아이폰을 개발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백 버튼을 소프트 버튼으로 구현해서 보통 많이 하시죠. 근데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는 백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백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바로 종료가 되게끔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만약에 종료를 했을 때 현재까지 그 사용자의 세션 정보라든지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백 버튼을 눌렀을 때 무조건 앱이 종료되도록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게임은 조금 다르죠.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백 버튼을 눌렀을 때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그 구현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 거는 백 버튼을 눌렀을 때 게임이 퍼즈되는, 뭔가 정지가 되는 그 플로우를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충실히 구현이 되도록 하시면은 백버튼에 대한 이슈 때문에 피처링이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로그인 기능입니다. 이 로그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좀 뜨거운 이슈인데요. 왜냐면 특정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정 로그인을 강조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로그인에 대한 선택권이 유저한테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로그인을 위한 뭔가의 서비스를 사용을 안 하는 유저는 그것 때문에 그걸 다시 깔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모 메신저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에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 게임을 하려면, 근데 그 메시징 플랫폼을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은 그걸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로그인 옵션을 사용자들한테 주는 것을 당연히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제 그 두 번째 빙글에 참 좋은 예인데 빨간색으로 구글 플러스 이렇게 크게 해주셔갖고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처럼 어떤 하나의 그 로그인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피처링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금 글로벌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의 사용자를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태블릿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또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7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든지 이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대가 꼭 일가정 1대가 꼭 공식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말이 좀 이상한데, 그 핸드폰은 항상 밖에 나가서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집에 왔을 때는 바로 태블릿으로 전환하는 그 패턴이 그 생활 패턴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앱이 바로 태블릿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용자가 내가 폰으로 사용을 했더라도 집에 가면은 태블릿으로 같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심리스한 그런 유저 비헤이비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태블릿 버전을 좀 구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태블릿 얘기가 나오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그 폰 버전을 쭉 늘린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같은 앱인데
폰하고 태블릿하고 UI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태블릿에 좀 더 최적화된 UI로 가져가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할 수도 있지만은 태블릿용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태블릿 사용자분들께서는 아실 텐데 저희가 태블릿 전용 앱을 리스팅하는 옵션이 따로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등지에서 많이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디자인 for 태블릿이라는 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태블릿에 꼭 최적화된 그 UI를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콘에 대한 건데 제가 작년에 이 행사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이콘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아이콘이 너무 많다. 아이콘, 여러분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유저들이 딱 받는 정보는 뭐냐면 아이콘하고 그 아이콘 밑에 있는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유저는 클릭을 하게 돼 있고 클릭을 하면 그제서야 그 아이콘에 대한 그 앱에 대한 상세 설명을 그제서야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 유저가 보는 아이콘, 내가 이거를 클릭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그 아이콘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물론 그 클릭을 하는 기준은 유저마다 다르겠죠. 이게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 나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왠지 그런 느낌과 정보를 아이콘으로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글로벌에서 잘 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보니까 좀 디자인적인 공통점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좀 그 천편일률적으로 그 사각형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투명도를 준 아이콘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아이콘에 대해서 유저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서비스와 그게 뭔지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 아이콘에 반영이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유저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에 좀 특화된 부분만 좀 정리를 했어요. 앞에는 좀 애플리케이션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임도 굉장히 많고 뭐 이터니티 워리어스라든지 또 한국에서도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를 나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해외에서 들어온 게임들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보다도 일단 첫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색한 번역, 어색한 타이틀 번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로 그쪽에서 이거가 뭔지 한국말로 전해줘야겠다. 거기에서 멈춘 거고요. 거기서 더 들어가서 이 게임을 정말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게 맛깔나게 전달을 하는 그런 언어 사용을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번역의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언어 대응을 이제 하실 때 그들이 뭔가 이거 재밌다, 재밌겠다. 그들의 정서로 생각이 들었을 때 재밌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좀 번역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캐릭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냥 하나 재밌는 거는 글자 폰트예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귀엽고 재밌는 그런 폰트를 사용을 한 게임이 미국에 갔을 때 갑자기 명조체가 돼버리는, 우리로 따지면 명조체나 궁서체 같은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거꾸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외국 게임들 중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딕 도둠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폰트가 돼가지고 나온 게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보는 순간 유저 입장에서는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면 좋겠고 아까 이쪽 세션에서 이제 가격 설정에 대한 해외 가격 설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동으로 저희들이 자동 변환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직접 입력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랑 같아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가끔씩 뭐 외국 게임을 했을 때 어떤 아이템 가격이 뭐 1037원 뭐 아니면 뭐 1200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 게임 아이템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동 변환된 것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아 얘네는 뭔가 우리 동네 애들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굉장히 그 게임에 대해서 정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990원, 뭐 1000원,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뭐 500원 이런 류의 가격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말씀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백버튼, 그 다음에 그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라면은 사용자한테 그 로그인 옵션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게스트 플레이 기능을 집어넣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 팀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쪽에서 그 사회를 보신 그 장윤혜 차장도 있고, 저도 지금 여러분들의 그 개발자분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제안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좀 해외로 나갈 수 있을 만한 게임을 좀 옥석 고르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들한테 좀 이런 정보를 주시면, 여러분이 개발하고 있는 앱이라든지 게임의 정보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테스트도 해보고, 또 저희들이 가능성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게 외국에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피드백도 드리고 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액션 아이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앱이나 게임을 가지고 계시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글로벌 유저들을 대상으로 내가 한번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글로벌이라고 너무 이렇게 크게 보시지 마시고 일단 타겟 나라를 하나 선정을 하세요. 보통은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한국 들어와서 잘 된 거 없고, 한국에서 미국 나가서 그렇게 크게 성공 나는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이 게임이란 컨텐츠 자체가 지역색이 좀 띄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보니까 에이펙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유사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타겟 컨트리를 선정하실 때 에이펙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를 선정하신다면은 그거는 뭐 맞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타겟 컨트리를 설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맞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언어 설정이라든지 가격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각 나라에 해당되는 좀 그 나라의 뭔가 캐릭터가 그 나라 스타일에 뭔가 있다면, 변형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처음에 초반 세션에서 저희 그 료스케하고 찬성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가이드라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지금 제가 축약 URL로 만들어서 왔는데 이 축약 URL을 통해서 그 정보를 저희한테, 앱이든지 게임이든지 정보를 저희한테 주세요. 그럼 저희가 보는 그 큐 안에 그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저희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쪽에서 그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디벨로퍼 콘솔에 등록된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검토하고 있고 추천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수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수정 후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다음에 추천 프로세스를 밟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좀 재밌는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80%가 회신이 없어요. 무슨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를 아깝게 놓치는 분들이 뭐 80%나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그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료스케상도 오시고 뭐 토니도 오시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다 우리를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재밌고 혁신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막상 우리는 저희가 봤을 때 그 혁신이 한국에서만 되게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1년 전에 겪었던 그런 빠른 성장이 대만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도 거기에 눈을 돌리는 분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중소개발사, 정말 더 큰 성공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서포트할 거고 계속해서 그런 사례들을 계속 발굴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애국자는 아니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폰이 팔리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컨텐츠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거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컨텐츠를 갖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엄청난 기회입니다. 작년 1년 전에 우리나라 아니면 정말 초창기에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이 시작됐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아, 내가 그때 선점을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 나도 애니팡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직 시작도 안 한 나라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로 여러분들이 꼭 눈을 돌리셔서 좀 우리의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그쪽에 좀 진출을 하는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도 여기에서 한국 시장도 계속해서 키워나갈 거고, 또 한국 시장도 좋고 한국 개발자가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가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5월에도 지금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 팀에서의 업데이트, 그 다음 저희들이 던질 수 있는 화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아, 구글에서 하는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잡으시고 그 기회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기회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